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병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틀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갑술월도 지나게 되고요. 예, 갑술월이 지나게 되면 기해년 이제 을해월로 또 바뀌게 되겠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게 해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오늘 포함 3일만 더 하게 되면은 1년을 꼬박 다 채우는 그러한 날이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는 없고요. 일단은 계속 이때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쭉 하면서 이제 다른 강의를 좀 더 준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서 기대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좀 계속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다른 걸 좀 준비하는 것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앞으로 더 분발해서 새로운 강의들 또 기초 강의들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그런 명식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이 바로 그 사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 목화, 토, 금, 수 5가지 오행 중에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라고 표현해서 양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 비유를 할 때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즉 하늘에 뜨는 태양 있죠. 태양, 해죠. 해에서 이 하늘에 떠 있는 가장 강렬한 열기와 가장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거기다 사람까지도 태양빛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태양빛이 있어야 에너지도 없겠고, 태양빛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얼어 죽지 않겠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천왕성이라든가 명왕성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추운 날씨가 되겠죠. 대략 이 지구라고 하는 위치가 태양하고 이 지구의 거리가 적절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겁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는 태양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이고, 태양을 벗어난 저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어서 동토가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겠죠. 거기다 대고 모든 만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이 같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거의 70%를 차지하죠. 그래서 그 정도의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 식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병화라고 하는 바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만 있으면은 너무 뜨거워지고 염려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적정하게 식혀 주어야지만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수하고 화가 어떻게 잘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물은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서 놓고 봤을 땐 적도의 사막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이라든가 남극같이 태양열이 부족하게 되면 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극도 남극도 그 다음에 적도 지방도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좀 척박하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북극하고 적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방에서 선진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시사철이 좀 뚜렷한 나라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추나추동이 좀 명확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도 기후 자체가 이제 뭐예요?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기후가 좀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 자체가 이제 온난화된다 그러죠. 지구 자체가 온난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의 기온이 승왕해지면서 수의 기온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게 되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미래의 일이니까 좀 적절하게 뭐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거 좀 잘
관리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명리라고 하는 건 화가 너무 강해져서도 안 되고요. 화가 너무 없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거는 뭐예요? 양중지존이라고 해요. 양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임수간이 개수라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을 대표하는 건 개수고요. 양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병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다 자기의 강렬한 빛과 강렬한 열을 발산시켜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라 하는 그런 식관이 있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 병화의 빛과 열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빛과 열을 발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이 더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수보양광하게 되면 병화의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등불 뒤에다가 반사경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더 빛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강이나 호수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면 더 빛나고 더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름 같은 때, 해수욕 같은 때 가게 되면 강렬한 태양빛을 4월, 5월에 굉장히 뜨거운 햇빛을 받지만 거기다 대고 반사된 빛까지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살이 더 많이 타게 되죠. 그런 것도. 그래서 겨울 같은 때도 스키 타고 갈 때 눈에 반사되잖아요. 그런 경우 고글을 쓰지 않으면 실명에 될 수도 있고, 겨울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 태양빛 때문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 잘 생각해 보시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더 일간 병화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그런 칠살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수보양광이 돼서 병화빛이 더 강렬해질 수 있다. 원래 이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칠살이죠. 칠살.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비유를 할 때 적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뭐 아주 안 좋은 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정과는 좋은 것이고 칠살병화는 나쁜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육친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관이 좋은 것이고 칠살병화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간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병화의 빛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라고 하는 이러한 칠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보양광이 돼서 병화의 빛이 더 강렬해질 수 있다. 물론 병화가 예를 들어서 수월이 아니라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일간 병화를 극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오화라든가 아니면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생목, 목생화에서 일간도 왕해지게 만들고요. 수가 약한 일간 병화를 극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주국세가 살인상생이라고 그래요. 살인상생. 이렇게 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칠살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병화가 4월, 5월 같은 때 왕할 때는 그냥 금수로서 배합을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수월도 마찬가지고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간이 양할 때는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목이라든가 화가 있게 되면 칠살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은 해월이 아니고 술월이죠. 술월. 그래서 병화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화는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 좀 민감하고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술축미월은 뭐예요? 이건 사계월이라고 했고요. 사계월은 공이 뭐가 왕해요? 토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진술축미월은 토가 굉장히 왕해요. 근데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 일간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임묘가 돼요. 임묘. 일간 자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싱싱하고 쌩쌩한 일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매우 약하고 허약하고 뭐예요? 기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절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묘운을 만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것이 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화가 약한 중에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물론 오행 상생상으로 놓고 봤을 때 화생토라고 하죠. 화가 토를 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간 자체가 화라고 하는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토를 생한다라고 놓고 보지만은, 이거는 병화 일간이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한데 토가 왕하면, 이거는 화가 토를 생한다라기보다는 토가 많은 토가 왕한 토가 화의 기운을 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쉬운 말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 누군가가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려달라, 700만 원을 빌려달라면 능히 내가 빌려줄 수 있잖아요. 능력이 되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 빌려준다라고 하면 나도 돈을 빌려서, 내지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간이 약한 경우, 설기가 많게 되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물론 믿는 사람이라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았거나 빌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반은 아니죠. 근데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뭐야? 일간이 약한 중에 나의 기운을 토가 또 설기시키게 되면 약한 일간이 더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수보양광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병화가 회기무광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회기무광이라고 해요. 만약에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면, 빛이 있는데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구름이 있게 되면 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세력이 있을 때 임수를 보고 수보경광하게 되면 병화의 빛이 더 강해지는 반면에, 병화 일간이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회기무광이 된다. 특히나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약할 때이기 때문에 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회기무광 되는 것이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토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 빛이 강하기 때문에 회강되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이렇게 빛을 가리고 그러진 않는데, 빛이 약할 때 다시 토를 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가려도 크게 빛을 가리게 되죠. 크게 회기무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를 보는 것은 그냥 간목으로 재주면 금방 병화의 강렬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병화 수로는 약할 때 토가 있게 되면 금방 병화의 빛을 가려버린다. 쉬운 말로 병화가 수로에 태어나는 거는 마치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산 같은 데는 해가 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가 벌써 서산으로 기운 거고 똑같아요. 거기에 구름 끼게 되면 병화빛이, 그나마 남아있는 병화빛이 병화의 빛이 그나마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일간이 약해지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잡는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 병화를 도와줘서 병화의 빛이 강렬해지면 한 가지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빛을 가리는 토를 제거해주면은 그 또한 좋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은 목생화죠. 목생화해서, 목생화니까 이 목은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게 되면 토가 병화의 기운을 설기해서 약화시키는 것을, 이거는 목극토한다죠. 목극토하기 때문에 이 간목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는 절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약한 병화는 생조해주는 역할, 즉 이거 뭐예요? 일거양득이라고 해요. 일거양득. 하나 해서 두 가지 이름을 얻는다. 일신이익이라고도 하죠. 일신이익. 그래서 병화 하나를 얻는, 이 간목이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 하나를 얻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수월은 병화도 약하지만 간목 자체도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목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목은 그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자칫 토다목절이 될 수도 있어요. 토다목절.
좋죠. 그래서 간목을 봤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 줘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있어서 이 수는 어떻게 돼요? 목을 생주해 줘서 목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임수가 있으면 어떤 역할이 되냐면 임수는 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는 병화를 보강시켜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간목도 마찬가지로 병화를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간목은 술토를 토가 왕한 것을 시켜주는데 일간 병화도 약하고 간목도 약할 경우 다시 수를 보게 되면 병화도 생주해주고 병화는 보강해주고 간목은 생주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임수라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해주는 그런 공력은 없겠고 개수는 목을 생주해주는 한 가지 이로움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 임수를 얻으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이거는 지지로 오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같은 비견 겁재가 오더라도 뭐예요? 병화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병화의 빛이 좀 더 강렬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화가 있는 것은 목에 있는 것에 비해서 병화의 뿌리는 될지언정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오히려 화가 왕해지면 토도 같이 생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게 되면 뭐예요?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임수는 뿌리가 또 다시 튼튼하게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간과 수월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오늘의 명식 간단히 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차월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술토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 그래서 식신격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지장간이 어떤 것이 천간으로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으로 격은 바뀌게 됩니다. 정제격. 뭐 정화가 투출했다고 해서 겁제격 그런 건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얼지 자체를 갖다가 격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갖다가 식신격 아니면 정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신금 정화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식신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식신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 병화는 약하고요. 토는 원령을 얻어가지고 원령을 득해가지고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이 이 일간의 기운을 매우 심각하게 설기시킨다 해서 이걸 갖다가 설기태과라고 해요. 설기태과라고 하는 거 설기라고 하는 거 뭐예요? 기운을 많이 빼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설사라는 말 있죠. 설사.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자꾸 화장실을 들랑달랑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설사가 아니라 이거는 설기죠. 기를 빨리 누설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를 어떻게 설자가 싸다, 누다, 설사다 이런 개념 있죠. 기를 갖다가 자꾸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이 태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기운이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설기태가 내지는 설기과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뭐예요? 이것은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성격 자체는 마치 상관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화토진상관 이라고 하고요. 격자를 붙여서 화초진상관 격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선생님 병화는 식죠. 술토가 식신이잖아요. 물론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저게 식신이 맞긴 한데 전체 국세를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못하면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 작용 면에서 봤을 땐 상관과 같고요. 정화가 수라로 태어나건 병화가 수라로 태어나건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게 되면 이걸 그냥 통칭 화토진상관 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 내지는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렇게 설사가 나면 설사약을 먹잖아요. 계속 설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기운이 쪽쪽쪽쪽 빠져나가니까 몸이 아프면 몸을 보충을 하는 것은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고 설사하는 그런 병을 제거하는 것은 뭐예요? 병이 되는 어떤 신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을 얻으면 좋긴 하다라고 했지만,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칼날, 뜻이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의 칼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쉬운 말로 양의 뿔과 같은 것이로서 매우 강한 그러한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양인에 해당이 되고, 약한 일간 병화가 일지에서 이렇게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을 얻은 것도 해당이 되지만, 월지인 술토하고 오화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오 회국해서 어떻게 돼요? 화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없었을 때는 병화일간이 매우 약해서 화토 진상관격 내지는 설기 과단 사주 명식이 되는데, 우화를 보게 되면 오술 회국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술월이라 하더라도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병화가 왕한 것처럼 굉장히 일간이 다시 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간목으로서 병화를 다시 생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술월에 오화를 봐서 이렇게 왕해지면 일간 자체는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다시 인시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지로 인오술 화국을 완전하게 삼합을 구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간이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이 왕해지면 병화는 뭐 한다 그랬죠?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는 뭐예요?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간목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 들어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목은 물속에 잠겨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크게 용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중에 있는 무토는 제가 쓰지 않는다,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임수의 용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임수는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 지장간에 들어있는 임수이기 때문에 그 작용력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 즉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 보강하는 용도가 크겠죠. 만약에 임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건 뭐야? 그야말로 큰 바다를 얻은 것과 같은데, 임수가 투출하지 않고 지지만 있다라고만 큰 바다가 아니라 그냥 조금 규모 작은 저수지라든가 작은 호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월간에 보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이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임수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지, 해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술이 합하게 되면 이건 화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해수가 용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중에 있는 무토, 간목, 임수 중에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뭐예요? 임수라고 하는 건데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에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부득이 기토가 있게 되면 갑기가 어떻게 됩니까? 갑기 합하는데 토로 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탐합한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작용을 하지 않고 묶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를 그냥 명료용어로 기반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기반, 이런 기반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맞죠. 이게 왜 말 같은 경우 타고 다니면 말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 말을 도망 못 가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습성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진짜 자기가 묶여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꽉 묶어 놓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가 묶여 있기나 해서 딴 데 도망가지 않죠. 말이 달려야 말이죠. 근데 이렇게 묶여 있게 되면 용도가 없는 거예요. 기토도 간목하고 합하느라고 기토로서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기토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회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간목이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간목도 작용을 안 하고 얘도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좋은 점은 기토가 회강하는 것을 간목이 묶어놓은 것이고요. 나쁜 점은 간목이 토를 제해주면 좋긴 한데, 그것 또한 기토가 묶여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다른 오행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가 간목이 목인 거 안 좋다라고 많이 봤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충분하게 오술합으로 인해서 왕해졌기 때문에 굳이 간목이 살아나서 뭐 일간을 더 생존해 줄 필요, 토가 투출되면 문제이겠지만 기토는 투출됐다 하더라도 간목하고 이렇게 기반되어 있게 되면 기토로서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이제 임수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병화를 수보양강해서 좀 더 일간 병화가 돋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가 칠살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대개 보면은 법률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뭐예요? 뭐 의료 관련 이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경찰 이런 쪽 일을 하면 좋은데,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국세가 매우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진짜 막 과장급 이상 되는 교수 하면서 그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기 시골에서 의원 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시는 의사들도 똑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급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 것은 바로 용신이 득지했느냐, 일간이 왕하냐, 이런 것으로서 비교 분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격과 용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과 용신이 분명하고 뚜렷해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격과 용신이 좀 흐릿하고 뭐 좀 안 좋다라고 하면 그만큼 국세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뭐 비교 분석으로 봤을 때 좀 국세가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면, 자, 아까 병화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오화를 봄으로 인해서 오수를 합해가지고 병화가 그야말로 기력을 되찾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수가 있게 되면 일시로 좌우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좌우충이 되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약한 것을 도와줬던 양인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 되게 되면 오화가 깨지게 되죠. 원래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좌우충이 되는데 오술 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먼저 오술이 합을 먼저 하고요, 나중에 자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좌우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중봉합이 아니라 이거는 합중봉충으로 도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충중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충하고 있는 중에 합이 있어서 충이 구제가 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무자시가 되면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술이 깨지는 걸로 보는 것이, 즉 합중봉충으로 먼저는 합하고 나중에 충으로 인해서 합이 깨지는 걸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다시 극약으로 바뀌게 되죠. 오화가 뿌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는 병화를 심각하게 회귀무강한다 그랬죠. 이 간목이 기토가 없었으면 그나마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토를 제하고 일간을 생존해주는 자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시였다라고 하니까 오화가 깨짐으로 인해서 일간이 약해지게 되고, 무토가 투출을 함으로 인해서 회귀무강함이, 즉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 매우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갑기합한 것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인성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병이 중한데 약이 없는 병중무약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태어나는 사람이면 되도록이면 무자시를 좀 택하지 않는 것이, 물론 지가 알아서 태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도 어디서 돈 주고 무자시 택하시면 진짜 대략 난감한 그런 국세가 된다. 자, 무자시도 나쁘지만 무술시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무자시에 비해서는 낫죠. 왜냐, 뭐가 나오냐면 무자시는 아까 말씀드린 자수하고 우화가 상호충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약해지면서 회귀무강이 심각해지는데, 무술시가 되면 이 오술 합한 거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세력을 얻는 중에 그래도 다시 무술시가 되면 이 토는 뭐예요? 원령의 뿌리를 든 무토가 시지의 술토에 다시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회귀무강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수를 좀 파극하려고 하는, 수를 억압하고자 하는, 그래서 용신으로 써야 될 수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목운이 와가지고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회귀무광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서야 할 임수도 토에 의해서 파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운이 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는 토가 왕에서 이 토가 문제 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야지만 을목은 이 왕토를 갖다가 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을목보다는 간목을 봐서 무토를 제하거나 아니면 을목이 오게 되면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을목이 오게 되면 얘를 파극하게 되거든요. 을목이 오게 되면 기토를 파극하게 되면 서로 합이 풀리면서 간목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 왔을 땐 직접적으로 얘를 제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을목이 오면 얘를 직접적으로 제하는 것보다는 얘를 파극하게 되면 얘가 살아나는 그러한 효과는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갑자시도 마찬가지죠. 갑자시도 을목이 왔을 때는 뭐예요? 얘를 제거하고, 무자실 경우 간목은 토를 제하는 것, 제하고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 무소시가 돼도 간목은 토를 제하고 일간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을목은 토를 제하는 공력보다는 기토를 제거해서 이 간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인오술 화국을 완전히 지게 되죠. 이걸 갖다가 삼합이라고 하죠. 인옷을 삼합을 완전히 구전하게 되면 술월의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이거는 마치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난 것처럼 매우 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하게 되겠고요. 이 경금은 뭐냐면 금은 술을 생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이 술을 생해주는 어떤 공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금은 뭐예요? 용신은 아니더라도 희신으로서 작용하게 되고, 어떤 분들 이거를 경충이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그죠? 근데 약간 경금에, 물론 술월이라고 해서 경금에 뿌리도 둘 수 있지만 이게 화가 왕해지게 되면 재성이 좀 많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남자명이라고 하면 경금이 처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현찰을 만나는데, 처가 약간 몸이 약한 그런 처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토를 본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 임수는 진에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수는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월지라든가 일지에 통근한 거에 비해서는 임수의 공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투출한 게 어딥니까? 그리고 이 진토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 진술충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술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오술합, 그냥 임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중간에 이게 토가 끼어, 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술합으로, 아까 보셨던 무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무자는 좌우충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진이 있기 때문에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충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충은 되지 않고요, 그냥 옷을 합으로 봐서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 일간 왕한 병화는 뭐예요? 수보양강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용신이 물론 원령을 득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수보양강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겠고,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금수운을 만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다음으로 갑오시 하나만 더 보죠. 제가 임진시 같은 경우 좀 나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시를 보게 되면은 갑오시가 되죠. 그러면 이 갑목은 병화를 생해주게 되겠고 토를 억제시켜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월에 오술 앞에서 다시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운은 상승하게 되고 병화도 세력을 얻게 되는데 사주 자체가 매우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은 자칫 잘못하면 목풍비해할 수 있다. 물론 일지오화, 시지오화를 보게 되면 양의를 벌써 두 개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병화가 일간이 더 왕해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게 되면 왕한 일간을 세력을 얻어서 신강한 일간을 더욱 생주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냥 오로지 해중에 있는 임수가 살아나서 수보양강 해주면 좋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향으로 가가지고 수가 살아나는 운을 만나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뭐예요? 좀 무소불위 같은 그런 성격을 갖게 됐죠. 약간 사람이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친 만큼 관성도 같이 왕해지면 그냥 아싸라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일간이 왕한데 관성이 자꾸 약한 쪽으로, 만약에 이게 운이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진짜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은 다시 왕해지는데 관성은 수의 기운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자,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술대운, 지금 대운 자체가 갑술, 그러니까 개요 임신 때는 어떻게 돼요? 괜찮겠죠. 그죠? 금수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뭐 신미 경우까지는 대운 자체는 오미 지지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경신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단 이 대운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말년운이 조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사로 태어나도 뭐 해자 대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후로 다시 일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금수가 약해지는 것은 약간 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